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코로나19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노광규 예비후보 후 회견문 발표와 기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광규 예비후보 후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사회자께서 말씀을 먼저 드리셨지만 오늘 비바람과 강풍이 온다고 그랬었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화창한데 봄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 취재하시는데도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저는 오늘 이 회견문을 발표하려고 하면서 저희들이 지지하는 분들에게 나와주십사 이런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이게 집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안을 드릴까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견문은 언론인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정치에 무관심한 20대, 30대 우리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시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노광규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순천이 당하고 있는 정치 현실에 분노하였습니다. 지난 서가본 전 의원의 울분에 찬 기자회견에 많은 공감을 하였고, 또 다른 후보인 김선동, 강병택, 소병철, 신아람 후보님의 출사표를 들으며 명확해졌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권리를 빼앗기고 자존심 짓밟힌 순천 시민과 오만하고 일방적인 정치 폭력을 행사한 거대 기득권 세력 이해찬 민주당 무리와의 싸움입니다. 저는 기꺼이 시민들과 함께 나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28만 명을 넘어 당연히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구를 5만 5천 명의 신대지구를 비롯한 순천의 핵심 지역인 해령면을 찢어 23만 명의 선거구로 짓뭉개버렸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가 주도한 중앙정치권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순천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자존심이 짓밟히고 권리를 빼앗겨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8만 순천 시민과 공직자들이 힘을 합하여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신대 신도시 건설,
천만 관광객이 찾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기에 순천은 전국 최고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뜯겨나간 우리 5만 5천 명 해령 면민과 순천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순천시 곳곳의 피울음이 들리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해령 지역구 도시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며 순천시와 광양시는 어떻게 행정력을 행사해야 할지, 순천 시민이면서 광양 국회의원을 뽑는 정체성 혼란은 어찌할 것인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순천 시민들의 등 뒤에 비수를 꼽는지 갈갈이 찢어놓은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 잘난 변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아름답게 경쟁했던 서가번 장만채 후보님과 함께한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 동지들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서가번 전 의원께서 후보를 사퇴하며 주셨던 한 맺힌 절규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헤아려 봅니다. 장만채 전 교육감께서 전략 공천이 있던 그날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주셨던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두 분 앞날에도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낯설고 어색한 후보를 따라다니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민주당 도시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측은하고 미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전국 최고 지지율로 당선시킨 순천 시민과 1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국회의원 후보도 스스로 선출할 수 없는 수준 낮은 지역이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는 나라 팔아먹고 일본에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린 을사오적 매국노와 다름없는 순천을 팔아먹는 매순노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선당후사를 외치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보낸 낙하산 후보를 돕는 것은 스스로 순천 시민임을 부정하고 그들이 순천에 간 정치 폭력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가 순천에 행사한 정치 폭력에 굴종하느니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사즉생의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순천의 주인 되시는 순천 시민 여러분, 우리 순천이 빼앗긴 권리와 해령을 되찾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권리와 자존심을 짓밟은 세력들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순천 시민을 무시한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의 거대 기득권에 맞서서 순천이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은 이 선거가 얼마나 힘든 가시밭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보고 행동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권리와 자존심은 순천 시민 스스로 힘으로 찾아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노광규를 믿는다, 순천 사람들 권리와 자존심을 찾아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천의 미래는 일반적으로 해령면을 찢어서 광양선거구에 붙이고 낙하산 후보를 내려보낸 오만방자한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가 아니라 순천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제 꿈은 우리 순천이 알찬 미래 계획으로 더 번영하고 시민들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짓눌린 피지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 평생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는 이번 선거에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순천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인물과 능력, 정책을 보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여야 합니다. 저는 20여 년을 오직 순천을 위해서 일했고 순천의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지도부 중 패권 세력 줄을 잡고 출산화해보려는 천박한 정치인이 아닌 철학과 비전, 능력과 정책으로 순천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정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사지도 움직이지 못하고 3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들의 애비로서, 그리고 또 이 정치가 무엇이간데 정치인의 아내로 살다가 파킨슨병으로 온몸을 떨며 자식 병관하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학교를 휴학하고 병 가르라는 작은 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돌아갈 것도 백도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천에서 용인하는 세상은 안 됩니까? 잘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집안 좋은 사람들만 성공해야 됩니까? 저는 개천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세상은 정의로운 순천 시민들이 만들고 민심의 목소리를 무시한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의 오만한 결정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은 순천이 호남의 정치 1번지라 자부하면서 거대한 기득권 정당에 맞서 싸우면서 정치적 선택도 늘 단호하고 현명했습니다. 오만하고 정도를 벗어나면 정말 가차없이 심판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도와줄 아내도 도와줄 자식들도 없이 혼자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들의 권리 명예회복과 순천의 번영을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순천 시민들이 이깁니다. 이제 저 노광규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정말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정말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정말 두 손 모아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보았던 시장 국회의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셨지만 단계를 밟아서 중앙정치권에 나갔을 때 순천도 저런 국회의원 보낼 수 있구나, 그렇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님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양웅열입니다. 예, 양 기자님. 또 우리 후보님이 그 눈물 흘리기 저도 눈물이 핑 돌아옵니다. 미안합니다. 예. 예, 뼈안긴 권리와 그 자존심을 찾아오시겠다 했는데 이게 말씀만이 아니라 권리와 자존심 어떤 식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민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제가 언론에서도 우리 왜 광주 전라 남북도에서 유일하게 순천만 지역구를 찢었을까 분석하는 기사를 제가 조금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언론인들만 계시는 자리가 아니어서 그 막전 막후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전 이번에 이 순천의 지역구를 찢으면서 정치의 정말로 비정한 모습을 그대로 다 생생하게 봤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역구가 2석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된 이후에 호남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정말 여러 얘기를 하는 것들을 직접 듣고 제가 이 핸드폰에 메모로도 남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나간과 성관과 외설을 뜯어내는 게 순천에 피해가 적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주암과 성관과 외설을 뜯어내면 더 쉽지 않느냐. 지도 한번 가져봐라. 지도 보고 순천과 인접지역이 붙었던가를 처음 알면서 그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황전을 뜯어다 구례에 붙이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19세기 식민지 서로 나누는 그런 것도 아닌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신대 신도시가 들어있는 5만 5천 명의 해령면이 뜯겨져 나간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다시는 순천과 광양 분리되는 지역구가 국회의원 2석을 요구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표심에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올 것이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만일에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순천과 광양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올라가면 이렇게 해도 저그들이 우리 안 찍고 배겨 이렇게 갈 것입니다. 같은 의원들끼리 앉아서 누구를 설득해서 도대체 해령을 되찾아온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시민들이 이번에 투표해서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순천 우습게 보지 말라고. 지금 해령 5만 5천 명을 찢겨져 나간 순천은 자기 몸이 찢겨져 나간 아픔 속에 매일에서 데모하고 있고 매일에서 얘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 5만 5천 명을 받은 광양은 반갑느냐? 안 반갑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이 해령 지역구를 광양의 행정구역을 편입시키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민들께서 이번 이런 것이 잘못된 결정은 곧 다가올 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되고, 2번째 정치적 행위는 이 선거가 끝나고 시민들 심판대로 결정이 됐을 때 이거는 바로 해야 될 게 법안 제출 이외에 전남의 지역구들과 합의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전남이 명색이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고 어떻게 지금 호남에서 정치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이게 다 합의해라. 저는 정말로 가서 야무지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르게 가가지고 다음번에 부칙에 있으니까 이거는 바꿔질 거다 이거 하겠습니까? 다음에 부칙 또 바뀌면 됩니다. 언제 순천과 여수가 합쳐져서 갑을병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지금 헌법 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절차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광양 지역에 당선되는 국회의원, 순천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자기 정치적 미래 정례를 버리고 이거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기자분 손 들어 주십시오. 박대성 기자. 예. 이제 전략공천을 받으신 그 소병철 후보는 혹시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얼마 전까지는 참 잘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한 20일 동안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여러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잘 생소한 분이라 잘 몰라서 어떤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큰 오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치하는지 이게 이제 검증되고 밝혀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정치에 들어섰으니까 결국은 발가벗고 이제 유권자들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기자님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쨌든 서로 상대 후보로서 예의에 벗어나고 조금 결례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뉴스원의 지정훈 기자입니다. 소병철 예비후보께서 출마 기자회견 때 서가번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정현에 줄을 대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셨는데 그 서가번 예비후보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노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서가번 후보님께서 이번에 출마를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공세를 폈다 이렇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이나 이 말을 들으시는 분이나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민감한 얘기에 대해서 만일에 사실이 아니라면 사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분은 제가 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랬는지 안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왕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무턱대는 정치 공세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이 되고 그동안에 우리 서가번 후보님 성품을 봤을 때 근거 없는 비방을 잘 안 하시는 분이어서 나는 이 소병철 예비 후보님이 부인하시는 것은 그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에게도 어쩌면 여러 가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서가번 후보에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책상을 치고 결백을 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보세요? 네, 나오면 다시 한번. 예, 전날보 박경 기자입니다. 요즘에 경선 점거 후유증이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만한 민주당 프레임을 짜서 민심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민심에 힘입어
꼭 당선이 되신다면 국회의원직을 걸고 우리 순천의 짓밟힌 자존심을 찾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기자님, 저는 정치를 적지 않는 시간을 했습니다. 당선도 돼보고 낙선도 돼보고 했는데요.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하는 지도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뭡니까? 시민들 뜻 받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라도 끝에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전남의 최고 큰 도시가 우리 순천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홀대할 수 있는지, 이 배짱과 자신감은 어디에 나오는지 그 이해찬 대표에게 한번 진짜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지도부들에게도 무수히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째서 그러는지. 정말로. 뭐 들리는 얘기는 두 후보가 싸운다 했는데, 그는 제가 봤을 때에 다른 지역에는 지금 우리 우상호 의원 지역구에는 두 후보가 무지하게 오랫동안 싸워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돼 가면 이 순천 지역구를 원상대로 회복하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칠 생각입니다. 그것이 돼야지 그 다음 정치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달콤한 공약 몇 개로 뭐 발전시키겠다? 노광규가 순천이 어떻게 가야 되는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저 잘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낙하산으로 온 후보, 순천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저는 미안하지만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콤한 공약 한두 개로 우리 하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금 찢겨버린 이 지역의 모습을 원상태로 돌리지 않고 어떻게 지금 다음 정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거기에 모든 걸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도경제 정경택 기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출마하시는 그 고민 속에서 이제 뭐 정당 그 후보들하고 TV 토론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예, 당연히요. 예. 그 일정도 그 무소속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는가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경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도 가능하고 또 당연하게 언론이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여쭙고 지금 이 검증하도록 하시려고 지금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검증에 응해야 되고 토론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시면 군소 정당보다 더 힘든 과정일 수도 있는데 예. 거기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후보로 나섰던 서가본, 장만채 이 두 분과 합종 연행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가요? 서가번 후보님은 이미 뭐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 합종 연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만채 후보님은 내일 오후 2시에 내일 2시인가요? 10시인가요? 2시인가요? 2시입니까? 그 선거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시는 걸 보고 그분하고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후보로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들은 많지만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내일 하시는 여러 가지로 결정을 어차피 하실 거니까 보고 기회가 되면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실까요? 예. 예. 자,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시민 여러분들과 직접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구하고 또 이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줄 것을 믿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